제목은요. 잼버리 성범죄 논란까지 이 신원식 야권 배우대 이재명 2차 가해입니다. 단순 실수를 이 성범죄로 침소봉대했다. 울고 싶어 뺨 맞기를 기다린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잼버리 야영장을 먼저 떠나기로 결정한 국내팀을 향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어제 오전 전북연맹 담당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성범죄 문제를 폭로했는데요.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떨어진 데를 이동시켜줘라 했더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샤워로 온 사람이 타월 한 장,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샤워를 합니까? 우리 남자 대장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완력으로 잡혀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나흘 전 영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인 남성이 들어왔고 비명 소리에 남자 지도자가 따라 들어갔더니 그제야 머리에 물을 묻히는 신용을 했다. 이 많은 참가자들이 이후에 두려움을 호소했지만 이 조직위는 해당 논란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2일 오후 종합상황실에 최초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됐고 한국스카우트연맹 측의 사건 세부 내용을 확인했고 세계연맹 세이프 프롬 함 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팀에서 문화적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만약에 더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것은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같은 조직이 대응에 실망을 해서 떠난다는 전북팀에 대해서 신 의원 난데없는 정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야권이 총선을 겨냥해 황당한 조기 퇴영에 개입했다면 이라고 운을 떼며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당 차원의 입장인지 확인하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본 개인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운용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손님은 안중에 없고 이 정쟁하의 프레임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신원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니요. 이게 청소년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책임 회피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했습니까? 그리고 전북 스카우터 단원들보다 먼저 퇴영을 한 것은 수천 명 영국 단원과 수천 명 미국 단원입니다. 대통령께서 극진히 돌보라 했다던데 미국, 영국은 무섭고 대한민국 자국민은 만만합니까? 게다가 전북 지역 스카우터의 정책 배우가 민주당인 것처럼 떠들었네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 2차 가해인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는데요. 신 의원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2차 국민 배신을 중단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전북팀은 배신을 당한 것은 참가자들이다 이렇게 신 의원의 음모론에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아쉬워하는 게 많고요. 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저희한테 지금 어떤 의원님이 국가적 배신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배신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 배신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 같지도 않고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돌보느라고. 예.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관심 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성범죄 논란 신 의원의 말대로 단순 실수인지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 경미한 일이라고 설명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여가부 장관, 오늘 브리핑에선 해당 남성 격리 분리 조치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것처럼 제가 경미하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고 어제 건조물 침입으로 저희가 규정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하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해당 남성은 이 경찰 조사를 위해서 아직까지 영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폭염, 벌레, 코로나에 이번엔 성범죄까지 혼란스러운 잼버리. 오늘의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한 여가부 장관의 1년 전 발언이 재조명됐습니다. 10개월 앞둔 세계 잼버리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지금 10달 앞뒀습니다. 과연 중후부처가 사라진 조건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이룰 겁니다. 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양당 대표, 당장 잼버리 운영에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리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또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김준일 디렉터님, 3중고, 4중고입니다. 이번엔 성범죄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이 조직위에서는 태국인 남성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더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거를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2일 새벽 한 4시, 5시쯤이었는데 한국의 여자 이제 대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이걸 이끌고 있는 대원이 이제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이 태국 남성이 따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붙잡히니까 샤워를 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거기 말고 비어있는 데가 천지였거든요. 새벽이었으니까. 왜 거기를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샤워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성범죄 엿보기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화적 차이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은 엿보는, 그럼 태국은 다 여자가 샤워하는 거를 남자가 엿보는 나라인가? 이거는 태국 비하 발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더 엄정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혼란만 지금 가중되고 뒤늦게 지금 조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의 책임과 뭐 나머지의 이제 조직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중근 실장님, 네. 사안 자체보다 대응이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발언도 뭐 경미한 사안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논란 가해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분리 조치를 했다 이런 브리핑을 했어요.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단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직위원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중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경중을 따져서 발언을 한다?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고요.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조금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조직위가 발표한 거 아니거든요. 이 문화적 차이는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파견한 Safe from Harm 팀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넘겼고 그 넘긴 팀이 바로 Safe from Harm 팀입니다. 이 Safe from Harm은 이번 이 스카우트 연맹의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목적, 그러니까 우리 위해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팀이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이 발언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지금 이 여가부 장관은 그 팀이 이야기한 것이므로 이것이 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대단히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안은 아직 경찰 조사가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했다라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남성이 아직 영내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 신분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경찰 수사를 일단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뭐 밖으로 내보내서 마땅한 대책이었고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영지 내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방실이나 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이렇게 벌어진 해프닝인 것인지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경찰에 따르면 이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태국인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더워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서 네. 어떤 성적 목적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뭐 피해자의 진술이라든가 해당 샤워실의 구조라든가 그 당시의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고의성과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승재현 박사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야권 개입설까지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그게 2차 가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정치 관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형사사건 아닌가요? 이거 저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고개를 써봐도 이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죄 있는 사람 죄값 물어야 되고 그 사람 분명히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 보호해야죠. 그게 대한민국 법치 아닙니까?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범죄의 목적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아니 한번 반대로 바꿔 보십시오. 제가 남성인데 아니 뭐 제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 장소에 저와 그 성이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소스라치게 놀랄 일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성적 수치심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가 성적 수치심 안 느껴지나요? 성범죄는 절대로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에 들여다봐야 하는 범죄라는 거 경찰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가부 장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공방이 아니고 형사 사건이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